지난 시간까지는 우리가 수직 충격파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수직 충격파는 우리가 그 발생하는 위치가 우리 뭐 어떤 로켓이나 이런데 노즈부에 거의 수직각으로 되어 있는 이렇게 바우시하게 생기면 이 가운데 기준이 수직 충격파예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충격파는 이제 경사 충격파가 발생하는 거예요. 우리 전투기 앞에 보면 B쪽 안에 뭐 이렇게 있죠. 뭐 피터 튜브에서 하는 거 여기에 이렇게 충격파 발생하거나 또는 엔진 인립 부분에 뭐 이렇게 엔진 들어가는 데도 충격파 발생하거나 전부 이렇게 경사 충격파라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초음속 유동에서 생기는 게 충격파는 이렇게 꺾어질 때, 그러니까 면적이 좁아질 때 이렇게 위 기준으로 따지면은 여기 넓은 면적에서 좁은 면적으로 갈 때 이게 뭐 충격파가 발생하는 게 이렇게 충격파가 이렇게 발생하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팽창파는 이렇게 자, 면적이 넓어질 때 이렇게 가면은 이렇게 꺾어질 때 이렇게 발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암속이면 어떻게 되죠? 면적이 위에 이제 가상의 여기 단면을 따지는 거죠. 암속이면은 이 면적이 좁아지면은 속도가 빨라지도록 되어 있죠. 근데 이제 초음속이 되면 어떻게 된다죠? 초음속이 되면 오히려 그 속도가 줄어드는 거죠. 밀도가 더 농축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 사이에 이제 경사 충격파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렇게 면적이 넓어지면 우리 이제 암속일 때는 속도가 떨어지잖아요. 속도가 떨어지는데 초음속에서는 속도가 오히려 여기에 팽창파가 생기면서 속도가 더 커집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그 초음속 유동에서 중요한 특성이죠. 이 충격파와 팽창파의 가장 중요한 특성. 그렇기 때문에 우리 충격파, 팽창파에 대해서 이번 학기는 공부를 하는 겁니다. 우리 이제 뭐 물론 초음속도 점성이 있고 그걸 고려해서 해야 되지만 이제 지금 현재 우리가 배우는 거는 기초 단계이기 때문에 비점성 유동을 가정해서 특히 충격파와 팽창파를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등엔트로피 유동으로 흐르든지 하는 것들을 이해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목하게 꺾인 코너에 대해서는 유동을 표면에 따라 흐르기 위해서는 충격파가 발생한다. 이렇게 우리가 웨지가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서 유동이 오면은 웨이브가 이렇게 가다가 이 웨이브가 반사돼서 와서 여기서 알게 되면은 아음속이 뭐 이렇게 지가 피해서 가는데 이거는 웨이브가 오기 전에 먼저 가버리기 때문에 여기서 만나면 여기 와서 이렇게 충격파가 급격히 깎아진다. 그래서 수직 충격파에서도 보면 밀도가 밀도, 압력, 온도 이런 것들이 그냥 갑자기 이렇게 깎아지는 거잖아요. 갑자기 이렇게 깎아진다 그죠? 자, 그래서 충격파 이후에 세타만큼 꺾여서 표면을 평행하게 한다. 여기서 유동 연락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평행해 오다가 이 면에 평행하게 이렇게 흘러가야 되겠죠. 이 면에 평행하게. 그러기 위해서 여기에 충격파가 발생한다. 그러면 충격파가 발생하면 그만큼 여기 이 프리스트림 기준으로 해서 세타만큼 깎인다. 여기다 표시 안 하는 이유는 여기다 여기 계속 써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그 가운데 수직 충격파는 경사 충격파 중에 하나 수직안이 딱 되어 있는 거. 그러면 이제 특성은 수직 충격파하고 같은 특성을 갖는 거예요. 압력, 온도, 밀도는 올라가고 속도, 마수, 전압력은 감소하고 전온도는 어떻게 되죠? 전온도는 우리가 단열이기 때문에 항상 보존이 되고 전밀도는 어떻게 돼요? 압력은 P는 거로 로알티니까 압력이 감소하면 전밀도도 로 제로도 감소하는 거예요. 로 제로도 감소하고 T 제로는 보존이 되고 이게 이제 경사 충격파 특성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1이라는 경사 인넷에서 저기 출구로 2라는 출구로 나가면 당연히 마우스는 1보다 커야 되고 그러면 마우스는 적어지고 물론 마우스가 이게 그 아음속일 수도 있고 초음속일 수도 있고 초음속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압력은 올라가고 온도 올라가고 T 올라가고 그 다음에
뭐 속도 떨어지고 전압력 감소하고 전밀도 감소하고 그래서 수직 충격파와 같은 특성을 갖는다 이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초음속 요등이 코너를 꺾어질 때 볼로감 코너로 꺾을 때는 이 뭐 표면을 따라서 흐르기 위해서는 이렇게 세타만큼 아래로 꺾여지고 부채살처럼 팽창파라 그래요. 이거보다 여기서 이런 팽창파 여기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이 마각 M1에서 주어진 뮤1에서부터 이쪽에 이제 깎아지고 나서 세타만큼 깎아지고 나서 생기는 M2, M2는 M1보다 커져요. 그때 마각 이 사이에 팽창파가 발생한다 이거. 이 사이에 그러니까 여기 뭐 생기는 범위가 여기 M1일 때 마각 이 수평면에 대해서 마각에서부터 M2일 때 마각 범위 내에서 팽창파가 발생한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이 유동은 이렇게 가고 이 유동은 이 면에 평행하게 이렇게 가고 그래서 이때는 마스가 증가하고 압력은 떨어지고 온도도 떨어지고 밀도도 떨어지고 이 스타틱 값은 다 떨어지고 근데 이 과정은 등엔트로피 과정이에요. 등엔트로피 과정이기 때문에 T0만 보존이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수직 충격파에서는 단열 과정이기 때문에 T0는 보존되고 P0, 로제로는 줄어든다 그랬죠. 그런데 여기는 팽창파에서는 등엔트로피 과정에서 T0, P0, 로0가 모두 보존이 돼요. 등엔트로피 과정이니까 모두 보존이 된다. 그리고 이제 꺾이는 애 팽창파는 수직 충격파는 한 단면에서 이렇게 한번 꺾여지는데 여기는 이제 무수한 팽창파 연속적으로 변한다. 연속적으로 변한다. 그래서 충격파에서는 불연속 유동이었는데 이 팽창파에서는 이 곡면 여기 엣지 딱 깎아지는 이 점을 제어하고는 연속적으로 변한다. 근데 이제 여기 코너가 뭐 이렇게 딱 안 꺾어지고 이렇게 완만하게 꺾어지면 팽창파도 완만하게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완만하게 이렇게 생긴다. 그러면 이때는 이제 싱글 포인트가 없죠. 싱글 포인트가 없이 흘러가게 된다. 그래서 팽창파와 경사 충격파의 특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거예요. 자, 팽창파는 등엔트로피 과정이기 때문에 전온도, 전밀도 이게 보존이 된다. 이게 큰 차이점이 되거든. 큰 차이점. 그래서 팽창파를 지나게 되면 마수는 증가하고 온도, 밀도, 압력은 감소한다. 전밀도, 전온도, 전압력은 보존이 된다. 여기다 한 줄 써야 되는데 빠져버렸네요. 왜냐하면 등엔트로피 과정이기 때문에. 대신에 이제 이 유동은 수직 충격파는 그냥 1차원 유동이었는데 이거는 뭐 2차원 또는 3차원 유동이 이렇게 깎아지니까 이 전체로 보면은 기본적으로 2차원 유동이죠. 기본적으로 2차원 유동 이렇게. 근데 이제 방정식을 유도해 놓고 보면 이 사이만 빼고는 여기서 오는 방향 이렇게 나가는 방향에서 그냥 1차원 유동이 되는 거예요. 1차원 유동이. 이 팽창파가 발생하는 영역 안에서는 이제 뭐 2차원 유동이지만 나머지는 모델링을 해놓고 보면 이거는 이제 1차원 유동이 된다. 이거잖아요. 1차원 유동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배식을 한번 유도를 해봐야 되겠죠. 뭐 경사 충격파일 때 관계식이 어떻게 되느냐. 어차피 경사 충격파인 것도 어차피 1차원 유동이에요. 1차원 유동. 자, 주의 유동 변수를 한번 정리를 좀 해보면 일단 뭐 유동이 이렇게 와서 이렇게 뭐 여기다 그림을 다시 한번 그리면 이렇게 해서 세타로 평면이 깎아지는 거예요. 평면이 깎아지고 거기에 베타로 충격파가 생기고 그러면 여기에 수평한 유동이 오고 여기에 수평한 유동으로 나가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그 1차원 유동 적분 방정식에서 유도해 놓은 식이 있죠. 그 식을 가지고 이제 모델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V1 있고 M1 있고 여기 연력각 상태 P1, T1, 로1 이쪽에 P1, T1, 로1 다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P1, T1, 로2 다 있고 그러면 이 V1, M1 성분은
이 경사충격파 베타에 대해서 수평 성분이 있고 W 성분으로 W1, M1이 W 방향이 그 다음에 노멀 성분이 노멀 성분 U1에 M 노멀 1이 U1에 여기 첨자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자관 M 노멀 1이 나갈 때는 어떻게 된다? M 노멀 2 그 다음에 U2가 되겠죠. V2가 되고 여기 M2가 되고 여기에 자 수평 성분 이거는 W2에 M 탄젠트 2 이렇게 설정을 한다 이거죠. 이렇게 설정을 해서 변수들을 1영역과 2영역 사이에 어떤 관계가 되는지를 공부를 하는 것에 의해서 방정식을 유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차계 본문에 이제 우리가 적분 방정식을 적용하니까 컨트롤 볼륨을 이렇게 A, B, C, D 이렇게 잡도록 돼 있어요. A, B, C, D 이렇게 잡도록 돼 있는데 이렇게 잡아갖고 그 적분을 넣으면 상당히 기울어져 갖고 좀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적분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자 이게 경사충격파 여기가 경사충격파 방향이죠. 유동이 오는 방향이고 유동이 오는 방향이고 나가는 방향이고 그러면 이 경사충격파의 수직하게 이렇게 잡습니다. 컨트롤 볼륨이 경사충격파의 수직하게 이렇게 수직하게 컨트롤 볼륨을 잡고 그러면 각은 어떻게 되냐면 세타만큼 꺾였고 V2는 어떻게 표시되냐면 U2 그러니까 이쪽 I 방향 속도 성분이 U2가 되고 이 J 방향 속도 성분이 W2가 되고 이렇게 표시가 되고 각은 전체 이 경사 충격파 각이 베타고 그 다음에 꺾인 각이 세타고 꺾인 각이라고 하고 이거는 경사 충격파 각이라 그래요. 그러면 베타 마이너스 세타가 되겠지 이쪽 각은. 그 다음에 이제 V1은 U1으로 들어서 U1I에다 W1J 이쪽 성분을 이렇게 나눴으니까 이렇게 수직 여기 경사 충격파의 수직 성분과 탄젠트 성분으로 이렇게 나눠진다 이거죠. 그러면 V1은 어떻게 표시되냐면 I 성분은 자 베타가 이게 베타라 그랬죠. 이게 베타니까 자 각도를 잘 따져보면 V1에 사인 값이 뭐는 이게 이가 가고 어느 가고 같아야 되죠. 이거 수평선 이렇게 쪼르륵 잡아주면 잠깐만요. 이렇게 잡아주면 자 여기 베타하고 각도를 따질 때 이 베타하고 여기 그 경사충격파하고 평행선을 이렇게 그리면 여기다 평행선을 이렇게 그려야겠죠. 그러면 여기가 베타가 되죠. 여기가 바닥면하고 그러면 여기가 베타가 되죠. 그래서 이 속도 성분은 V1에 이게 V1이고 이쪽 성분은 사인 베타가 되는 거죠. 사인 베타. 그래서 U1이 되고 그 다음에 코사인 성분 V1에 코사인 베타 해주면 W1이 되고 이쪽에서는 이제 각도가 베타 마이너스 세타가 되죠. 베타 마이너스 세타. 그래서 V2는 이거로 V2의 사인 베타 마이너스 세타, V2의 코사인 베타 마이너스 세타에서 U2I의 W2J. 자, 속도 벡터는 이렇게 표시되고 P1, P2, 로트 P2, 로트, T2는 각각 여기가 1이고 2고 해서 표시가 되겠죠. 표시가 되고 각 이 위치, 이 넓이 이제 그 2차원이니까 저쪽으로 해서 폭이 1이 있으니까 이 길이라고 표현하고 단위 폭당의 넓이는 A에서 P까지 길이가 되는 거죠. 길이. 그래서 자 해서 컨트리티케이션을 적용해보자. 연속 방정식을 적용한다. 그러면 전체 삥 돌아서 이 삥 도는 면에 대해서 그 더트 ds, v의 더트 ds 이렇게 해줘야죠. 그러면 이제 각각 이쪽 면의 수직한 성분은 U1에 해당하고 이쪽 면의 수직한 성분은 W2에 해당하고 W2에 1이 이렇게 가고 여기도 W1이죠. 이쪽 면으로 가는 거는 W2에 해당하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쪽으로 나가는 거는 U2, 수직으로 나가는 거는 U2, 더트 프로덕트니까 해서
각각 충격파 수직인성분과 수평인성분이, 그래서 여기 본래 이 A에서 B 구간의 속도 벡터에다가 노멀 벡터 그렇게 표시해주고 각 면을 여기 이 부분 전부 해줘야죠. 각각 다 해주면 어떻게 되냐면 남는 게 여기서 W1으로 들어온 거는 W2로 똑같이 나가요. 똑같이 나가고 노멀 벡터만 마이너스가 되니까 이건 상쇄되고 없어지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W2 성분에 대해서 이쪽 노멀 벡터 있고 이쪽 노멀 벡터 있고 상쇄되고 없어지고 다 상쇄되고 없어지고 남는 거는 이성분하고 이성분만 남게 되죠. 그래서 벡터 방향이 이쪽이니까 마이너스 방향이 마이너스 로1의 U1의 LA에서 B까지 이 거리, 반대쪽은 로트 U2의 LACD 근데 두 개가 같은 값이다. 이렇게. 그래서 결국은 해봤더니 수평 성분은 안 나타나고 컨티뉴티케이션은 로1 U1은 있고로 로2 U2하고 컨티뉴티케이션이 표시가 되더라. 그 속도 성분의 노멀 속도 성분에 의한 연속 방정식이 W1, W2는 서로 뭐 상쇄되고 없어져 버렸다, 그죠? 없어졌다. 그래서 컨티뉴티케이션을 해봤더니 W 성분은 없고 그냥 U 성분만 갖고 이렇게 표시되더라, 그죠? 이번에는 이제 그 모멘텀식에 대입해야죠. 똑같은 방법으로 모멘텀식에 여기 이제 노멀 속도 성분에다가 그 벡터 값이 속도 벡터. 그 다음에 이제 압력에 대해서 ds 벡터, 이것도 면적 벡터죠. 이건 벡터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유입되는 이 부분이 LAB에 해당하는 부분은 U1의 LAB고 그때 속도 벡터. 그 다음에 각 코너를 뺑 돌아서 다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뺑 돌아서 다 이렇게 해주고, 자 이걸 정리했더니 자 쪼르륵 정리하는 거예요. 각 구간별로 전체를 다 해주는 겁니다. 전체를 다 해주고, 자 정리를 하면은 1이 들어온 거 상쇄되고 어떻게 되면서 이렇게 I 속도 성분이 나오고, 그 다음에 J 성분이 나오고, I 성분과 J 성분이 나오는데 여기서처럼 이렇게 자 뭐 나오는 성분이 여기 그러니까 이쪽을 통해서 1이 나가는 거는 서로 상쇄되고 없어져 버려요. 없어져 버리고 이 면에 의해서 생기는 성분, 이성분과 그 다음에 반대쪽 CD가 있는 성분이, 그래서 표시해 봤더니 두 항이 남고, 그 다음에 이제 압력항은 봤더니 J항에 대해서는 이쪽 그 경사청각파에 평행한 데에서는 여기 P1, P2에서 상쇄되고 없어지고 여기 P1하고 P2만 남아 있어요. 이렇게 P1하고 P2에서 그 I 속도 성분만이, I 방향 성분만이. 그래서 모멘텀식을 해봤더니 I 성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표시가 되더라. I 성분은 P1 플러스 로1 U1의 작업은 P2 플러스 로2 U2의 작업이더라. 수직 충격파해서 했던 식하고 같은 식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J 속도 성분을 해봤더니 이렇게 되더라고요. 로1의 U1의 W1은 로2 U2 W2. 근데 컨티뉴티케이션에서 로1 U1은 로2 U2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W1은 고로 W2다. 경사 충격파에 의해서 생기는 변화는 여기 수직안 속도 성분에는 변화가 있지만 탄젠트 속도, 여기 평행하게 가는 속도 성분은 경사 충격파하고 상관없이 그대로 그냥 이렇게 통과한다 이거죠. 경사 충격파하고 상관없이 W1은 거로 W2하고 통과한다. 자, 해서 여기까지. 자건 우리가 이제 적분을 삥 들어서 그 면적 적분을 전부 다 해준 거예요. 자, 해서 I 성분과 J 성분을 분리해봤더니 I 성분에서는 수직 충격파 관계식에서 나온 방법대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탄젠트 성분에 대해서는 그거는 그냥 충격파가 있어도 평행한 이렇게 지나갈 때는 이렇게 그냥 무사 통과로 그대로 지나간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에너지 이퀘션에 대입해 봤더니 이번에는 에너지 이퀘션은 네이버 에너지에다가 운동 에너지 2분의 1의 V 제곱에서 로 V의 N 근데 우측은 마이너스 P의 VNDS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쪼르륵 다 뽑아봤어요. 떠봤더니 여기도 측면에서 이렇게 통과하는 거는 서로 상쇄되고 없어져 버리고 남는 거는 이면하고 이면만 관련이 된다 이게. 해서 여기 표시해 봤더니 뭐 입구에서 로원 U1에서 내부 에너지 들어온 거하고 출구에서 나간 거인 로트 U2 유량에 의해서 생기는 내부 에너지고 운동 에너지는 P1의 U1 이렇게 표시가 된다. 그러면 좌우로 넘겨주면 여기서처럼 이렇게 좌우로 넘겨주면 이렇게 되고 양변을 로 U1을 연속방정식으로 다 나눠주죠. 연속방정식으로 나눠주면은 여기 로 U1 나눠주고 이렇게 여기는 로트 U2로 나눠주죠. 로트 U2 이쪽은 로1 U1으로 나눠주고 이쪽은 로트 U2 그러면 결국은 뭐가 된다? 양변을 이렇게 나눠주면은 여기 항이 이렇게 되고 여기 U 제곱이 되고 이렇게 제곱이 되고 V2 제곱이 되고 그러면 H1은 거로 2분의 1의 V1의 제곱이 U1의 제곱이 아니고 H2는 거로 2분의 1 U2의 제곱이 근데 V1의 제곱은 U1의 제곱에다가 W1의 제곱이죠. 이쪽 탄젠트 방향 속도 성분했으니까 V2의 제곱은 U2의 제곱이다 W2의 제곱이 근데 이게 같으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은 H1 플러스 2분의 1의 U1의 제곱은 H2 플러스 2분의 1 U2의 제곱 우리 수직 충격파에서 썼던 노테이션도 이제 그대로 써진 거예요. 이렇게 수직 충격파로 U1, 로1, U2 이렇게 나오던 거를 이렇게 관계식이 같다. 그리고 W1은 거로 W2라는 게 하나 더 끼어 들어간다. 즉 경사 충격파 세식은 수직 충격파식과 같다. 따라서 푸는 거는 똑같은 방법으로 푼다 이거죠. 자, 경사 충격파 전후 유동성질을 구하고자 할 때는 수직 충격파의 충격파의 수직성도 성분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거죠. 우리 저기 수직 충격파에서 M1이 주어지면 거기에서 P1, P2 이런 것들이 다 정해지도록 돼 있죠. P1, P2 이런 게 다 정해지도록 돼 있는데 여기서 봤더니 어차피 관계식을 풀어서 세 개 관계식을 풀어서 P1, P2를 구할 판이죠. 근데 알고 봤더니 수직 충격파에서 썼던 거를 그대로 쓰면 된다 이거지. 근데 이제 뭐를 해야 되냐면 모든 물성체 수직 충격파에서 M1 대신에 M 노멀 1을 넣어줘야죠. M 노멀 1이 M1 대신에 M1 사인 베타 M 노멀 1 그래서 A분의 U는 A분의 V1의 사인 베타 그래서 M1의 사인 베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물성치를 찾으려면 저 경사충격파에서 1하고 2하고 물성치 관계를 따질 때는 수직 충격파식을 그대로 쓰는데 그 M1 대신에 M 노멀 1을 쓴다. M 노멀 1은 M1의 사인 베타다. 그래서 로운분의 로트는 어떻게 된다? 그 수직 충격파에서 바로 가져온 거예요. 분모의 M 노멀 1으로 전부 바꿔주고 자 P1, P2도 M 노멀 1으로 바꿔주고 그러면 M 노멀 2는 어떻게 돼요? M 노멀 2는 여기처럼 M 노멀 2, M 노멀 1에 의해서 M 노멀 2가 결정이 되는 거죠. M 노멀 2가 결정되는 거죠. 그 다음에 T1분의 T2는 우리 이제 상태 방정식에서 바로 비례로 넣어주면 되고 그 다음에 M2는 어떻게 돼요? M2는 M 노멀 2에다가 여기 M 노멀 2는 M2의 사인 베타 마이너스 세타라고 했잖아요. 사인 베타 마이너스 세타니까 여기다 집어넣어주고 한번 나머지 물성치를 다 찾게 된다 이거죠. 나머지 물성치를 다시 정리를 하면 경사충격파에서 물성치 관계식은 수직 충격파 관계식을 그대로 다 쓰는데 그 입력되는 구진이 M 노멀 1의 사인 베타로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경사충격파 각을 알면 이렇게 베타 값을 알면 그 경사충격파 후 물성치 계산은 자 M1 사인 베타라고 되는 M 노멀 1을 이용해서 수직 충격파 관계식에다 집어넣으면은 바로 구할 수가 있고 뭐 M2를 구하려면 이제 베타 마이너스 세타 값이 주어져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그
그러면 이제 수직 충격파에서 그 수직 충격파에서는 M1에 의해서 모든 게 다 결정되는데 경사 충격파에서는 M1과 베타를 알아야 되겠다. 그죠? 베타를 알아야 되겠다. 베타가 2분의 파이면은 그게 수직 충격파다. 90도니까 베타가 2분의 파이면 여기서처럼 뭐 경사 충격파 각이라는 게 이거니까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M2를 알려면 물론 베타를 알아야 되고, 자관에 베타를 알아야 되겠다. 이게 베타를. 베타 관계를 먼저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관계식을 아까 있던 그림을 그대로 또 가져왔어요. M1에다가 이 관계식을 이렇게 쭈루룩 갖고 와서, 그러면 베타를 어떻게 찾느냐? 베타를 경사 충격파. 이 세타가 세타하고 관련이 되겠죠. 세타하고 베타하고 관계가 어떻게 되냐? 자, 탄젠트 베타를 따지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아까 여기 정의할 때부터 W1분의 탄젠트 베타니까 지금 이가 가고 같고 또 이가 가고 같게 되는 거죠. 그래서 탄젠트 베타면 W1분의 U1이고 탄젠트 베타 마이너스 세타 하면 다시 이 값이 되겠죠. 탄젠트 베타 마이너스 세타 하면 W2분의 U2고 근데 W1은 거로 WT니까 두 개 관계는 탄젠트 베타와 탄젠트 베타 마이너스 세타는 U1분의 U2다. 이렇게 U1분의 U2고 U1분의 U2를 다시 또 유도를 해봤더니 자 U1분의 U2를 다시 하면 이렇게 U1분의 U2는 로2분의 로1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M1 값으로 전부 환산을 다 해줬어요. 그러면 이제 탄젠트 베타분의 탄젠트 베타 마이너스 세타는 이렇게 이런 관계식을 갖는다. 이런 관계식을. 근데 이제 그 다음 이거를 다시 정리했더니 탄젠트 세타는 이런 함수의 코탄젠트 베타라는 요약된 함수 또는 이거나 뭐 아래거나 같은 식인데 좀 더 간단하니 표시해 놓은 게 이거죠. 이렇게 어떤 관계가 되냐면 자 M1이 주어지고 베타가 주어지면 탄젠트 세타를 구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세타를 구한다 이거죠. 근데 실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거는 세타가 주어지면은 세타가 이렇게 꺾인 각이 주어지면 세타가 주어지면 그때 생기는 꺾인 각 베타를 구해야 되는 게 답이에요. 그러네 이제 충격파가 먼저 있고 지오메트리가 있는 게 아니고 꺾이는 벽면이 이렇게 먼저 있고 거기에 따라서 그 베타를 찾아야 된다 이거죠. 베타를 찾아야 된다. 근데 이제 수식이 주어지기는 여기서처럼 탄젠트 세트 여기 M1 주어지고 베타가 주어지면은 세타를 구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실제 구할 때는 이제 반대로 구해야 되겠다 이거죠.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책에 있는 테이블을 이용해서 이제 할 경우는 테이블이 쫙 한꺼번에 돼 있으니까 반대로 찾아오면 되는데 그냥 수식으로 구할 때는 우리가 이제 이 함수에서 세타 주어지고 M1 주어지고 베타를 구하는 거예요. 베타를. 그러려면 이제 우리 수치해석 시간에 하는 바이섹션 메소드를 써요. 어떤 F 베타라는 함수를 정의해서 F 베타라는 함수 자 여기 베타라는 함수를 정해서 이쪽 항을 그대로 해주고 자 이게 이제 주어진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 함수를 넣어서 이렇게 해주면 F 베타에 의해서 이 값이 정의가 되겠다. 그럼 뭐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면 F 베타가 0인 자리예요. 이게 이 항이 1이 넘어갔으니까 뒷골이 0이 돼야죠. 그때의 근을 찾아야 되죠. 얘가 0이 되는 근, 이 자리를 찾고자 하는 거죠. 이 자리를. 그래서 이제 함수를 F 베타라고 이렇게 가정을 해서 이 뭐 베타 값을 주고 그 다음에 세타 값은 하나 주어져 있고 그러면 첫 번째 가정된 값, 두 번째 가정된 값, 그 다음에 M1도 주어져 있는 거고 해서 근을 찾아서 여기서처럼 이렇게 그 다음에 중간값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우리 이제 이걸 우리 수치해석 시간에 바이섹션이라 그랬잖아요. 바이섹션에 의해서 그러니까 M1 주어지고 세타 주어지면 그때 베타를 찾는 거예요. 베타를 F 베타라는 함수를 가정해서 구하도록 되어 있다 이거죠. 어쨌거나 자관 M1이 주어지고 세타가 주어져서 베타를 찾으면 나머지 물성치는 이제 그 수직 충격파 관계식에서부터 쭈르륵 찾아오면 된다 이거죠. 찾아서 계산할 수가 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여기처럼
세타, 베타, M1에 강한 식 이렇게 주어지면 베타를 구할 수가 있다. 우리가 어떻게 구하든지 자고 구한다 이거죠. 자, 유동 변이각 세타와 마수와 여기에서 베타 구해주고, 그러니까 우리 식은 자건 뭐 베타 주어주고 M1 주어주면 세타 구해주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는 이제 세타 주고 M1 주면 베타를 구해서 그 값에서부터 노멀 속도 성분을 찾고 거기에서 수직 충격파 관계식에서 뭐 이 물성치들을 다 찾고 M2도 찾고 대신에 이제 수직 충격파에서 구한 P01이나 P02나 이런 것들은 여기서 써먹을 수가 없어요.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노멀 속도 성분은 M 노멀 1은 수직 충격파에 있는 이 토탈 프레셔 값은 이 M 노멀 1에 대한 값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입구에서 조건은 M1이기 때문에 더 큰 값이에요. 그러니까 등엔트로피 표에서 별도로 구해야 돼요. P0는 이쪽 방향에 P2에 대해서 P0도 마찬가지예요. P2도 여기도 M2를 끝까지 구해서 이 상태에서 등엔트로피 표를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M노멀 1, 수직 충격파표에 있는 M노멀 1하고 M노멀 2 관계에 있는 P0, B를 쓰면은 그건 M노멀 1에서 M노멀 2로 변했을 때의 비례값이기 때문에 그거 갖고 써서는 답이 틀리다 이거죠. 틀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건 이렇게 해서 구하면은 이제 그림을 이제 다 그려놨어요. 이제 이전 사람들이 열심히 계산을 열심히 하고 주어진 마수가 있고 꺾인 각이 있으면은 우리는 베타 값을 본래는 그 수식에 의하면 주어진 마수가 있고 여기 뭐 베타 값이 주어지면은 여기에서 세타 이렇게 나오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가 찾고자 하는 값은 그게 아니고 꺾인 각이 주어지고 마수가 주어지면은 이 만나는 교점이 이게 베타 값이 돼요. 근데 그림을 봤더니 베타가 이렇게 있고 또 위에도 하나 교점이 또 하나 있어요. 또 하나 이렇게. 그래서 아래쪽에 있는 거는 약한 충격파. 이게 기울기가 일단 여기 경사각이 적잖아요. 약한 충격파. 이 충격파가 강해질수록 변화가 더 크겠죠. 수직 충격파일 때 제일 크니까. 그래서 위에치가 강한 충격파. 근데 대부분의 익스터널 포로는 유동은 지가 가면서 변화를 하려면 제일 먼저 조금 변하는 상태에서 변화가 되는데 구태여 더 강한 때까지 갈 리가 없잖아요. 여기서 그러니까 꺾인 각이 이렇게 있으면 이 베타가 이렇게 있는 해가 하나 있고 이렇게 있는 해가 하나 있고 두 개 있다 그죠. 이게 베타 1 아래쪽이고 이쪽이 큰 쪽이고 그러면 이 상태에서 뭐 제어 조건이 맞았는데 여기까지 올라갈 리가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대부분은 약한 충격파 아래쪽에 발생하고 이제 여기가 내부 유동이 되면 D 컨디션을 맞춰야 되니까 이게 강한 충격파가 되면 D 압력이 더 올라가겠죠. 더 올라가게 되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그 뒤쪽 조건이 문제가 되면 거기에 맞춤이라고 강한 충격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 편화 그림에 있는 거는 여기 약한 충격파 찾는 방법은 꺾인 각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뭐 주어진 마수가 있으면은 거기에 있어서 베타 결정된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가다 보니까 꺾인 각을 30도를 주고 마수를 2.0을 줬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여기 30도에서 2.0 하면 여기 만나는 점이 없어요. 곡선이 더 안쪽에 있어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여기 이렇게 웨지가 됐더라도 여기에 이게 디테치 샥이 떨어지는 거예요. 여기 이제 바우샥이 되고 여기가 노멀샥이 되는 거죠. 노멀샥이. 그러니까 이 최대 베타 값은 최대 베타 값이 아니라 여기 꺾인 각의 최대로 어태치 돼 있으려면 여기에 약한 충격파와 강한 충격파가 만나는 교점이 이 점까지가 최대다 이거죠. 여기 근데 이제 이 경계선에 두 개 큰 여기 그 중복되는 데가 여기죠. 중복되는 데가 여기고 그 다음에 마수가 1보다 크냐 작냐는 이제 또 별도예요. M2가 이쪽 약한 충격파에서는 여기 M2가 1보다 크고
저 강한 충격파에서는 1보다 작고, 근데 이제 그 경계선이 확실히 딱 뭐 중복이 되는 게 아니고 여기에는 약간의 이제 그 아래쪽 영역이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약한 충격파일 때는 뒤쪽이 전부 약한 충격파일 때는 뒤쪽이 대부분 마수가 1이 넘고 이 경계에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수가 1보다 적을 수 있다. 그 다음에 강한 충격파면 무조건 마수가 1보다 적다. 강한 충격파는 무조건 마수가 1보다 적고 약한 충격파는 대부분 1보다 크고 이 경계선에 있을 때만 뭐 그 1보다 적을 수가 있다. 자, 그럼 이 그림을 가지고 많은 것들을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또 각도가 계속 이 꺾인 각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서 같은 마수라면 여기 이제 같은 마수 이렇게 쭉 올라가면 꺾인 각이 증가할수록 꺾인 각이 이렇게 더 서지니까 이 베타 값도 같이 서지죠. 베타 값이 다 서진데 약한 충격파는 그러니까 꺾인 각이 커질수록 약한 충격파는 계속 증가하지만 강한 충격파는 어떻게 돼요? 이쪽에서부터 이렇게 나오니까 이거는 강한 충격파는 더 또 눕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런 특성들을 볼 수가 있다 이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 세타, 베타, 그 다음에 마스에 대한 그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약한 충격파에 대해서 공기에 대해서 이렇게 테이블에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저기 꺾인가 세타가 주어지면 이렇게 주어지면은 자 M1이 얼마일 때 뭐 1.16이다 그러면 그 꺾인 각이 4도다. 그러면 베타는 73도다. 이렇게 나온다 그죠? 이게 이제 약한 충격파.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갈 때는 이제 이거는 그냥 디테치 샥이다 이거죠. 디테치 샥. DPG에서 보면 이렇게 꺾인 각이 16도고, 마수가 1.74다. 그러면 이 라인에서 56.14다. 베타 값은 이렇게. 근데 수식에서 아까 그 주어진 탄젠트 세타하고 나온 데서는 바로 우리가 계산하기는 곤란해요. 그거는 이제 수치 계산하는 이제 아까 그 설명드린 대로 바이섹션으로 계산하는 거고 우리가 이제 수치 계산도 물론 해볼 계기에 해서 여기서처럼 이렇게 볼 수가 있다. 이게 구하게 된다 이거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2.3 이렇게 이렇게 꺾인 각 이렇게 갔을 때 이렇게 이 테이블에서 찾는다. 우리가 시험 보고 그러면 그냥 여기서 이 사이에 인터폴레이션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제일 근접한 거 쓰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시 아까 그 설명했던 거를 뭐 설명하는 거예요. 꺾인 각이 최대 맥시멈, 세타 맥시멈이 존재한다. 큰 꺾인 각일 때는 경사 충격파가 발생하지 않고 분리된 디테치샥이 된다. 이렇게 디테치샥이 된다. 최대 맥시멈을 벗어나면 자, 고정된 값에 대해서는 베타가 두 개가 존재한다. 큰 거는 강한 충격파, 수직 속도 성분이 커져서 변화가 크고 작은 거는 약한 충격파. 대체로 약한 충격파가 다 발생한다. 자, 호류 유동 압력에 의해서 물론 두 개가 결정되는데 그 높은 경우일 때만 강한 충격파가 발생한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익스터널 프로인 경우는 이제 대부분 약한 거고 안에 엔진 앞에 발생한다든가 할 때는 이제 이 강한 충격파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대부분은 M2가 아음석이고 강한 충격파는 전부 아음석이고 약한 충격파는 세타 맥시멈 근방에서 제하고는 전부 초음석이다. 그 다음에 이제 세타가 0인 경우 꺾인 각이 없으면 거기에 이제 수직 충격파예요. 베타는 2분의 파이고 또는 반대편에는 마각과 그 앞으로 다시 못 넘어가서 그러는데 제일 이 세타는 0인 자리에서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잖아요. 그러면 제일 위에는 같이 출발하고 여기는 2분의 파이 수직 충격파고 여기는 마파예요. 여기는 마파이. 전부 그림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 마수에서는 마각은 어디다? 여기 마파에 해당한다. 약한 충격파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이제 세타가 꺾임에 따라서 이 강한 충격파와 약한 충격파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러니까 같은 마스에서 꺾인 각이 더 올라가면 약한 충격파는 파각이 더 올라가고 강한 충격파는 더 떨어지고 아까 그림 그대로 설명하는 겁니다. 설명하는 거고 그다음 또 이어서
M1을 고정했을 때는 세타가 이렇게 증가하고 감소. 물론 이제 이렇게 되면 여기 이제 그 충격파 특성에 따라서 강한 충격파가 되면 오히려 감소하고 이런 특성을 갖는다 이거죠. 자, 여기 시간이 길어서 이번 차시는 여기까지고 다음 차시에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설명을 하겠습니다.